팔척기 내 이놈! 어디서 함부로 가스라이팅이냐? 네가 날 보는 바람에 내가 승천하지 못했으니 나의 진정한 원수는 네가 아니더냐? 아니면 왕가에서 일부러 내 승천을 막기 위해 갓 태어난 네 놈을 밖에 내놓기라도 했단 말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아이가 바로 팔척기였네요. 이쯤 되니 1유아에서 풀어놓은 떡밥들이 아주 줄기차게 풀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찾아보기 귀찮은 여러분들을 위해 귀궁 90화 리뷰와 함께 1, 2화에 나왔던 떡밥과의 연관성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무슨 귀궁 작가님께서 제 예상 시나리오에 답이라도 해주시는 듯이 비비가 왜 내관들을 잡아먹지 못했는지 시작부터 나왔죠. 다른 예상들도 척척 맞아서 보는 내내 재밌으면서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비가 다 잡아먹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결하려 하느냐고 했었는데요. 바로 풍산의 부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증 하나가 바로 해결됐죠. 그리고 9화와 10화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앞서 1, 2화는 전체 스토리의 복선이 많이 담겨있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9, 10화가 바로 1, 2화의 연결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회차였지 싶은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귀궁에서 제일 이상하고 소름 돋는 관계, 바로 팔척기와 강철이.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딱 봐도 둘 다 좀 평범하지 않죠. 팔척기는 강철이에게 둘이 같은 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둘은 그냥 단순히 목격자와 피해자일까요? 아니죠. 이 둘은 진짜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팔척기는 사실 괴물이 아닙니다. 자, 먼저 팔척기의 정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팔척기, 처음엔 그냥 괴물처럼 등장했어요. 키 크고 얼굴 안 보이고 무서운 기운만 휘날리고 왕가 사람들에게 기웃거리고. 그런데 이상했죠. 팔척기는 누굴 해치지도 않고 말 그대로 그저 원한을 품은 채 기억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팔척기는 원래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의 과거, 또 누군가의 상처, 또 누군가가 잊으려 했던 진실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팔척기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다? 바로 풍산입니다. 이 불쌍한 원한기를 이용해 김봉인에게서 풀려남과 동시에 돈도 받고 궁안을 아주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게 되었죠. 사실 팔척기 아니었으면 진작에 김봉인의 손에 끝났을 인물입니다만 김봉인의 계략과 풍산의 계략이 묘하게 엮이면서 공생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팔척기는 강철이에게 승천하려다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고 했죠. 아이의 눈에 강철이가 들어올 때 그 배경이 막 화염에 휩싸여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날 밤 그 아이가 화염에 휩쓸려 죽은 건가요? 너무 끔찍한 상상이네요. 그 사건이 무려 100년 전이라고 했으니 4세대에 걸쳐 팔척기는 왕가의 사람들을 노렸다는 말인데요.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가득한 화염, 분명 팔척기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팔척기는 오히려 죽어서도 이용당하는 불쌍한 존재일 거라고도 얘기했었는데요. 13년 전부터 왕가에 원한이 있다는 걸 이용해 김봉인이 풍산을 부려 팔척귀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뿐만 아니라 대비까지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런데 강철이는 왜 팔척귀와 뜻을 같이 해야 마땅한 걸까요? 강철이가 팔척귀 때문에 승천하지 못했으니까 둘은 원수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강철이의 야광주만이 팔척귀를 무찌를 수 있는 거고, 혹시 강철이 본인도 모르는 왕가와의 악연이 있는 건가요? 팔척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배후, 그리고 또 강철이와 왕가의 관계는 다음 영상에서 예상해 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책 한 권이 있죠. 바로 광암문집.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적혀있길래 대비가 광암문집을 봤다는 얘기 한마디에 최현우가 왕을 돕겠다는 다짐을 뒤로하고 용담골로 꽁무니를 내뺀 걸까요? 그런데 지난화에서 보면 아마도 이 광암문집이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면 최현우가 도성에 온 이유가 원래는 왕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한 권을 남몰래 찾으려는 것이었죠. 그게 광암문집이라면 세상에 나와선 안 될 책이 도난당했고 그걸 조용히 찾아 보관하든 없애든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1, 2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최원우가 어떤 인물인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는 가운데 첫 화에서 최원우의 딸 인선이 외다리 귀신에게 빙의되어 열이가 구해준 적이 있었죠. 이 일로 최원우의 딸 인선은 생명의 은인이 융갑이라 생각해서 마음에 품게 되었고, 열이는 외다리 귀신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죠. 최원우가 그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원한을 품게 되었다는 얘기 말입니다. 최원우는 그저 왕의 안위를 생각하는 충신만은 아니란 것, 분명해지는 장면이었죠. 그렇다면 광화문집이라는 책 속에 그 가문의 뒷모습이 낱낱이 적혀 있는 것이겠죠. 한편 가섭스님은 과연 이 책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왜냐면 13년 전 그들은 궁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선왕을 돕기 시작한 것은 넙덕이 아니었는데요. 왕가에서 가섭스님에게 부탁하였지만 힘이 부족하여 넙덕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넙덕이 팔척기에 의해 희생돼 버렸죠. 하지만 이조차도 팔척기의 고의가 아닌 김봉인의 계략이었는데요. 팔척기는 그저 김봉인에게는 자신의 조종에 놀아나는 한 원한기 정도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헌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강철이의 존재를 알 뿐더러 강철이의 야광주를 이용해 팔척기를 물리칠 방법 또한 알고 있는 가섭스님이 그땐 왜 강철이를 이용할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 의문인데요. 팔척기와 강철이의 관계가 한층 더 궁금해지네요. 아니 근데 이번에 곽상충이 너무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언젠가는 분명 뭐 이런 장면이 나올 것이라 다들 생각하셨겠지만요. 몇 가지 의문을 남기고 가버린지라 좀 많이 허무했죠. 강철이가 그동안 이상하리만치 곽상충에 관한 얘기는 그 누구한테도 심지어 열이한테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저는 무척이나 궁금했거든요. 뭐 왕에게 뭐 곽상충이 윤곽을 찌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쯤이야. 그땐 왕을 아직 신뢰하기 전이니 그렇다 치고 이번 화에서 열이에게까지 곽상충의 행각을 말하지 않는 걸 보아 뭔가 뭐 감싸고 도는 이유라도 있나 했었죠.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철이의 철칙이 있는 건 압니다. 그치만 김봉인에 대해서는 왕에게도 열이에게도 은근히 한마디씩 언지를 주었더랬죠. 근데 곽상충에 관해서만 무조건 모른다, 못 봤다, 처음 보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철통 회피를 해대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허망하게 비비에게 던져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윤갑의 어머니가 비비의 말에 대꾸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찰나였지만 비비와 눈도 마주쳤죠. 이거 뭔가 재미나는 설정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9화와 10화를 보고서 나름대로 제 생각과 분석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들이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1화의 예상 시나리오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